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거는 많이 써봤죠. 언제 써봤어요? 여러분들 언제 써봤나요, 객체? 한 번도 안 써봤나요? 자, 이것 A에다가 값을 헬로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헬로우에서 자, 이거 자체가 객체죠. 자, 객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라는 변수에 값이 바로 헬로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헬로우가 어딘가의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H, E, L, L, O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번지수가 100번지예요. 그러면 이 A라는 변수는 100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객체다. 파이썬은 다 객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이 프로그래밍 방식을 보면 처음에 우리 어떤 거 했어요? 변수에다가 값 넣었었죠. 그리고 이제 명령어 썼었죠. 그 다음에 그 명령어들과 변수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함수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묶어놨죠. 그리고 이제 이 묶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함수까지 묶어놓을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클래스를 또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모듈이에요. 자, 클래스하고 함수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모듈이다. 모듈 지난번에 했었죠. 임포트로 불러다 쓰는 거. 그리고 얘네들까지 모듈, 그 다음에 클래스, 함수 이런 애들을 다 묶어서 쓰는 게 패키지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 클래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저런 거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실습하는 정도만 일단 접근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얘네들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의 약자로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설계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데이터와 처리 방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객체를 기본 단위로 나눈 다음에 이 객체를 상호작용으로 얘네들을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객체를 하나 딱 만들어서 이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해나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겁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전에 뭐가 있냐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었어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쭉 내려오면서 실행하고 함수도 실행하고 이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 있다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관련 쪽 어떤 분야를 보면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발전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분야건 뭐 마찬가지죠. 뭐 그게 컴퓨터 분야건 아니면은 뭐 그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건 뭐 어쨌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으면서 계속 기존에 있는 방식에 이거보다 좀 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식을 고안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계속 추가해가지고 기능들을 더 확장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뭔가 좀 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 단위에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약점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 시도하고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객체라는 거를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이제 큰 프로젝트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지금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기존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추가해가지고 나온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데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들이 전부 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 뭐 C++라든지 뭐 C샵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라는 애예요. 클래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반이 결국에는 뭐예요? 클래스죠. 클래스. 교실이잖아요. 교실. 학급. 예.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는 거 의미가 그냥 기존의 어떤 그 관심 분야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있는 이 클래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면서 나는 C++ 혹은 자바를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파이썬만 생각하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 시간만큼은 자바보다 아니면 C++보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에는 요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뭐예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이긴 한데 서로 관련성이 있는 연관된 것들이 묶여져 있는 자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생각하고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처럼 이 객체는 말 그대로 어떤 객체를 하나 딱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A라고 하는 어떤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쭉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애가 새로운 이거하고 전혀 다른 여기 있는 B라는 요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져 있는 애들이 우리가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드는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계도.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 애들이 묶여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변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함수도 들어갈 수도 있다. 클래스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라는 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클래스고요. 요게 새롭게 만든 객체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객체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용자가 만드는 새로운 자료형이에요. 우리 자료형 뭐뭐 있었어요? 뭐 인티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플롯도 있었고 그죠? 네. 실수 자료형도 있었고 뭐 리스트라는 것도 있었고 튜플도 있었고 있었죠. 그런데 요 사용자가 만든 요거는 사용자가 만든 거니까 그 사용자가 새롭게 만든 요 객체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새롭게 만드는 자료형이다. 이 클래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일단 함수하고 변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일단 함수하고 변수를 모아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설계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에 의해서 나온 그 객체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은 클래스, 이 클래스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애가 뭐가 있냐면 요게 객체 혹은 인스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스턴스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객체는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클래스 1번 클래스다 라고 하면 이 클래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 객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서 실제 제품이 구현된 그러한 어떻게 해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설계도, 요거는 제품.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거 한번 잠깐 보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래스가 실제 메모리에 할당된 것, 실제 이제 인스턴스 형식으로 할당이 돼가지고 쓰는 그러한 애가 이제 객체다. 자, 객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과 그 다음에 행동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을 하는데 메소드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함수거든요. 함수. 그 클래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변수와 함수가 들어간다.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메소드다.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불렸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집에 가면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그렇죠? 예. 근데 학원에 오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예. 강사라는 이름으로 또 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그 객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에 정의된 함수. 이 클래스 안에는 말 그대로 함수와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 변수,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함수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안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개념. 자, 속성은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 내에 정의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명사 형태들이 이제 요 속성을 갖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변수입니다. 변수. 요게 함수, 요게 변수. 자, 그 다음에 이 셀프라는 애가 있는데 셀프는 파이썬에서 이제 독특한 변수예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사용하고요. 이 파이썬의 셀프는 이 클래스에 의해서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얘가 그 안에 생성된 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이 오면 돼요. 그러면 함수하고 비슷하네요. 함수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def 썼죠.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의 이름이 왔죠. 똑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과 동일하게 얘도 클래스의 이름이 뒤에 오는데 앞에는 df가 아닌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코드를 짜면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요 내용을 한번 코드를 한번 통해서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얘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저희가 그 클래스 안에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자, 클래스 1.py라고 하는 이 파일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클래스를 정의해 보면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클래스, 그 다음에 뒤에 클래스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를 함수처럼 이렇게 쓰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클래스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변수하고 함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변수 함수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함수처럼 그러면 얘도 함수 호출할 때처럼 클래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호출하느냐?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느냐면요. 점을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의 이름 점 변수명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빨간색 두 개의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명 점 함수명 이렇게. 함수는 메소드라고 했으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것만 붙이면 돼요. 이것만. 되게 쉽죠?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리스트로 하나 만들 때 빈 리스트 만들고 그 빈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로 추가하고 리무브로 삭제하고 인서트로 이거 다 메소드잖아요. 다 써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 점은 그러면은 뭐냐? 자, 점은요. 요 클래스의 이름 밑에 어떻게 해요? 변수와 이 메소드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엇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요? 클래스명 점 변수명. 그럼 클래스명의 변수명, 클래스명 점 메소드명, 클래스명의 메소드명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클래스 정의. 자, 위에 것처럼 그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클래스 적고요. 여기다가 자, 클래스 테스트 1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요 앞에 요 이니셜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주로 씁니다. 그럼 소문자로 쓰면 안 될까요? 소문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놨어요. 야, 우리 클래스 이름 할 때 여기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뭐 안 지켜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다 지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레인지 있죠? 레인지. 이게 뭘까요? 레인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10까지죠. 이거 뭐예요? 이거 함수예요? 이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라고요, 이게. 클래스잖아요, 클래스. 근데 앞에 클래스인데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그냥 함수처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가.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100을 정수로 바꿔주는 요거. 그리고 이 프린트로 A를 찍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인티저죠. 요거 인트는 뭘까요?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실행할 때 땅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거 보이잖아요. 이 클래스. 얘가 인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자료형이 이제 인티저다 해갖고 여기 나오는 요 클래스가 이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로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대문자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A에다가 자,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A에다가 1 넣었어요. 자, 요거는 클래스 변수예요. 클래스에 들어있는 변수. 그 다음에 B에다가 자, 2를 이렇게 넣었어요. 클래스에 들어있는 변수.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요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클래스 함수. 자, 함수 똑같이 적으면 돼요. df. 여기서는 우리가 function 1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펑션 원. 자, 얘가 이제 클래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이름이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함수가 클래스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메소드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메소드인데 이게 이제 불려질 때 메소드 혹은 메서드라고도 불립니다. 영문이니까 그렇게 이제 불리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는 분도 있었어. 메소드 이렇게 메소드. 예. 뭐 어쨌든 우리 뭐 영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게 발음상으로는 지금 탑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가 또 톱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가 이제 클래스 안으로 들어오면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여기다가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펑션 원 메소드가 실행됐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요. 자, 함수를 모아놓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 자, 펑션 2 자, 이번에는 자, 펑션 2 메소드를 하나 또 만듭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펑션 2 메소드가 실행됐습니다 라고 하는 코드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가 있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션 3 메소드. 자, 세 번째 메소드는 자, 펑션 3 메소드가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변수와 함수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클래스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딱 정의하고 나서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다 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코드가 저 클래스 안에 멤버로서,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멤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멤버 변수. 얘네들은요, 멤버 함수. 이렇게 다른 언어에서는 또 그렇게 불려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딱 만들어졌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갖다가 써야죠. 함수 정의했으면 함수 호출해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에 있는 요 메소드를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한다. 자, 형식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형식은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메소드의 이름을 적고 가로 열고 닫는다. 사용 형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클래스 테스트 1에 자, 펑션 1을 우리가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형식이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메소드의 이름은 점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럼 점을 붙이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각각의 멤버들이 나와요. 변수 A, 변수 B, 펑션 1, 2, 3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함수했던 이 네모하고 똑같죠? 네모 상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1 이렇게. 자, 두 번째 함수 한번 실행해 볼게요. 클래스 테스트 자, 1. 펑션 2 자, 이렇게. 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테스트 1. 펑션 3
자, 일단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function 1, 2, 3 메소드가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실행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변수 얘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세 번째는 클래스 변수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식이 있는데요. 형식은 클래스명 점 여기다가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A를 출력하고 싶어요. A에 1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점을 적고 A를 적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실행 자체 해봐야 1이 출력이 되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로 찍어줘야 되는 거죠. 변수 찍듯이. 그러니까 프린트가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클래스 테스트 1 클래스 밑에 B라고 하는 함수, B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감싸서 프린트가 얘를 출력하게 되면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 클래스에 변수와 함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그대로 클래스명을 붙여서 함수명을 쓰려면 점을 이용해서 쓰고 변수를 이용하려면 클래스 밑에 변수를 그대로 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 자체로.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을 해요. C++, 자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파이썬은요. 독특하게 이거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당연하죠. 이게. 자, 그런데 얘 자체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얘 자체로도. 왜 그러냐? 파이썬이니까. 네. 파이썬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선 안 돼요. 지금 이 자체로는 못 써요. 네. 클래스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그랬죠. 설계도를 사용하지 않고 못 사용하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딱 있는데 그 설계도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를 만드는 설계도 가지고 여러분들 얼음을 얼릴 수 있나요? 물을 얼릴 수 있어요? 그건 설계도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품이 나와줘야 그 제품을 통해서 실제 물을 얼리는 거지 설계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파이썬은 독특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얘네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클래스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사용하는 거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는 함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함수는 df 쓰고 함수명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함수에 대한 어떤 코드가 들어가는데 함수 안에 펑션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이렇게 펑션과 이 베리어블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자 그냥 앞에다가 클래스명 주고 점을 주고 함수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자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래스명을 앞에 주고 점을 붙여서 변수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하나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게요. 자, 라인 지금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요. 자, 실행을 합니다. 자, 디버깅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해요. 자, 요렇게 이제 왔으면 요 안에 여기 왼쪽에 메모리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한번 쭉 내려가게 되면 자, 여기에 클래스는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은요. 얘가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들이. 네. 그리고 이게 메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클래스예요. 클래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땅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 안으로 내려갑니다. 펑션도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자, 끝났어요. 끝나는 순간 여기에는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테스트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테스트 1 클래스 안에 보면 메소드, 함수도 있고 변수도 있다. 그렇죠? 클래스 안에 함수도 있고 변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점이 잘 보면은요. 제가 요 함수로 접근하고 싶어요. 요 함수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서 그냥 아래로 그냥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얘가 순서가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적고 점 적고 이렇게 적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테스트 밑에 펑션 1이 있고 펑션 2가 있고 펑션 3가 있고 클래스 테스트 1 밑에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 점이 결국에는 뭐예요? 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점이. 예. 그래서 점을 붙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자, 클래스를 전체를 쭉 실행하게 되면 이 실행된 이 형태가 어디에 들어가요? 메모리에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서 호출하면 그대로 그쪽으로 점프해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듯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F11번 눌러서 점프해 보겠습니다. 함수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함수로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얘를 실행하고 끝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요. 자, 또 밑으로 가서 펑션 2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펑션 2 안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출력하고 이번에는 펑션 3 출력하고 그죠? 그래서 제 내용이 나온 거죠. 끝나고 이번에는 클래스 테스트 1 밑에 있는 A 그러면 결국에는 1이 출력이 되고 2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거다라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